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결혼 8년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방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서지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제 과거 안이 불과 몇 달 전의 치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기업 생산직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지역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수수하면서도 예쁜 매력에 빠져 3개월 동안 끈질기게 구애했고 마침내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뜨겁고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녀와의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완벽한 궁합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가 태어난 후 아내는 육아에 지쳐 점점 저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주 3회였던 사랑의 빈도는 한 달에 2~3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아내는 의무적으로 임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점차 관계에 흥미를 잃어갔고 나이가 들수록 지속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가 유치원에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자 오히려 아내의 요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셈이죠. 특히 그날 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은근한 신호를 보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벌써 끝난 거야?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2주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시간이 고작 3분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괜찮아, 여보. 최근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며 다정하게 위로했지만 이미 1년째 지속된 문제였기에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신체가 아닌 마음에 있었던 거죠.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녀의 의무적인 태도가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저는 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자신감 회복을 위해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에 집중했고 체력 향상을 위해 수영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관계의 매력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방받은 약으로 시도해본 관계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약의 효과는 있었지만 식상한 분위기와 자세에 흥미를 잃어 아내의 만족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내가 들뜬 표정으로 돌아와 캠핑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안이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듣는 캠핑이란 단어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아내의 친구 이지영 씨 부부와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내가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알게 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4살이 어렸지만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그녀는 건강한 체형이었으며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몸매는 당당하면서도 매혹적이었고 얼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딱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영 씨와 제 아내가 함께 있으면 마치 서로의 매력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 아내는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반면 지영 씨는 활발하고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내에게서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지영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두 아이를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마음껏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편안한 운동복과 넉넉한 운동 반바지를 입고 캠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차에 싣기 위해 내려갔을 때 지수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지영 씨는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몸매가 드러나는 티셔츠에 파란색 가디건을 허리에 둘렀고 청으로 된 짧은 반바지는 그녀의 우아한 다리 라인을 완벽하게 살리고 있었습니다. 군살 없는 매끈한 다리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둔 남자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반갑게 지영 씨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언니 오늘 저 혼자인데요. 남편이 어젯밤에 급한 출장이 생겼거든요. 제가 혼자라도 따라가도 될까요? 차도 함께 타고 싶은데 방해되진 않을까요? 지영 씨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환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기는 어디 맡겼어? 방에는 무슨 우리 차가 카니발이라 충분히 널널해. 지영 씨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셔서 이틀 동안 봐주시기로 했어요.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실컷 놀다 오라시더라고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실으면서 지영 씨가 트렁크 쪽으로 몸을 숙이자 자연스레 제 시선이 그녀의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저는 놀라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영 씨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안전운전 부탁해요. 형부라고 말하고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는 정말 매력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시내에서 120km 떨어진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만 가끔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아내와 지영 씨는 뒷좌석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때때로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할 것 같았던 운전이 백미러에 비치는 풍경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백미러에는 지영 씨의 아름다운 다리가 비쳤고 아내가 조수석이 아닌 그녀의 옆자리를 택한 덕분에 저는 그 매혹적인 광경을 은밀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정이 절반쯤 되었을 때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의 피로 때문인지 잠이 들었고 고요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저와 지영 씨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무료한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백미러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영 씨도 백미러를 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지영 씨는 자세를 바꾸며 제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너무나 민망한 순간이었지만 운전 중 백미러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한 채 운전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와 다시 백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영 씨는 눈을 감고 있었고 아마도 잠들어 무의식 중에 취한 자세인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저는 더욱 대담하게 그녀의 모습을 감상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영 씨는 가끔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행히도 한적한 도로 덕분에 사고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모습을 계속해서 훔쳐보았습니다. 지영 씨의 우아한 다리와 은은하게 비치는 피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다리는 미세하게 움직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의도된 유혹 같았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그녀의 고른 숨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작은 움직임들이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그 분위기에 빠져들어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취한 자세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한적했고 저는 더욱 대담하게 그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묘한 설렘이 감돌았고 저는 운전하면서도 백미러 속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뒤섞이면서 저는 마치 금기를 깨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우리가 향하는 곳은 차가 갈 수 없는 곳이어서 산 아래에 주차를 하고 텐트와 짐을 메고 걸어서 저수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지영 씨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며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내도 깨어나며 지영아 미안해.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깜빡 잠들었네. 너는 좀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저를 슬쩍 힐끗 보더니 아내에게 아니, 나도 자려고 했는데 잠들지는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백미러로 그녀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군다나 지영 씨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은 듯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감상하도록 놔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일부러 그런 걸까?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 지영 씨를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속의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아내와 지영 씨는 제 앞에서 걸었고 저는 또다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지영 씨의 우아한 뒷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근히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저에게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시선을 최대한 돌리며 걷다가 중간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물 좀 줄래요? 목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지영 씨는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물을 받자마자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 순간 물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저는 그만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물이 흘러서 그래요? 지영 씨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여서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다시 출발할 때는 제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뒷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모든 피로가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나무들 한가운데에는 텐트 두세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아늑한 풀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매니아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근처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지만 그곳에 가려면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호수를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수 주변에는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나타나 달빛과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정원과도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캠프를 설치하고 저녁에 호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텐트 설치는 당신에게 맡길게. 지영야,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가 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바비큐 어때? 맥주도 준비했으니까 신나게 먹자고. 지영 씨가 밝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은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놀자. 아내도 즐거운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지영 씨는 저녁 식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는 바비큐는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늘은 점점 어둠에 물들어갔고 지영 씨가 호수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숲을 지나 호수에 도착하자 마치 전설 속 낙원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호수 수면을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스쳐가는 가운데
반딧불이들이 마법처럼 춤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예쁘다. 우리 여기 자주 오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놀랍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순간이야. 연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완벽하지. 저도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도 우리와 함께 걸으며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라고 감동스러워했습니다.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충분히 감상한 후 우리는 캠핑장으로 돌아와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산행으로 모두가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향긋한 바비큐가 완성되자 우리는 풀밭에 둘러앉았고 지영 씨가 시원한 맥주를 한 병씩 건넸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바비큐와 시원한 맥주의 조화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적인 캠핑을 위해 건배. 우리는 일제히 맥주캔을 부딪히며 즐거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이 약해서 맥주도 3캔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즐거운 모습에 젖어들어 계속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영 씨가 또 한 캔을 건네며 권했지만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세 번째 맥주를 비우고 나니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시고 텐트에서 쉬는 게 어때요? 지영 씨도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부. 겨우 이 정도로 취하시면 어떡해요? 술이 약한 제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더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먼저 지친 사람이 되어 아내의 도움을 받아 텐트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워져 무의식 중에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제야 조금 시원해져서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술이 조금 깨어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아내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러 왔던 욕망이 저를 괴롭혔지만 달래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고 특히 이런 야외에서 아내의 매력적인 친구가 바로 옆 텐트에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느끼는 강렬한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등 뒤에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그녀에게 밀착했습니다. 그녀도 상황을 인지한 듯 저에게 더욱 밀착시켜 왔고 손으로 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었지? 평소에는 내가 먼저였는데. 혹시 이런 환경 때문일까?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도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반바지 단추에 손을 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청바지였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입었던 편한 운동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남아있던 술기운과 함께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내의 친구와?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때 텐트 밖에서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수영하러 가요. 텐트를 나서는 순간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더없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연한 하늘색 끈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 있는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지영 씨의 우아한 몸매는 수영복이 더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어젯밤의 진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지영이 텐트에서 같이 잤어. 미안해, 여보. 혼자 두어서.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내의 대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지영 씨를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우리 셋뿐이었으니 만약 지영 씨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호수에 도착하자 두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소 함께 운동을 하며 가꾼 건강미 넘치는 몸매가 돋보였고 숙련된 수영 실력으로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호숫가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혼자 앉아 있어? 어서 내려와서 같이 놀자. 물이 정말 시원해. 저도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호수의 물은 상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급히 돌아보니 그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와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헤엄쳐 갔고 아내는 저의 목을 잡고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더니 아내는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영 중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를 호숫가로 데려가 올라오게 도왔고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지영 씨도 곁에서 걱정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아, 둘이서 수영해. 나는 더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다시 쥐가 날까봐 무서워. 저는 함께 돌아가려 했지만 지영 씨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뭐야,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혼자 놀면 무섭고 재미없어. 아내는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이 먼저 두 바퀴만 더 돌아. 나는 다리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갈게. 이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이의 수영 실력 정말 대단해. 한번 겨뤄볼래? 제가 답하기도 전에 지영 씨가 좋아요, 형부. 우리 한번 겨뤄봐요라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수영 시합을 하게 되었고 거의 동시에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영 씨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그녀의 팔과 허리를 잡았지만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지영 씨는 놀란 듯 제 목을 껴안았고 그녀의 온몸이 저에게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품에 안겨오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균형 잡힌 몸매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었나요? 제가 물었지만 지영 씨는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호숫가의 풀밭으로 이끌었습니다. 더는 그녀의 매력을 견딜 수 없어 입술에 키스했고 그녀도 저의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그녀의 수영복 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늦게 돌아가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이성을 되찾으며 그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붉어진 얼굴로 일어나 등을 돌려 수영복을 바로 잡았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본 후 물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잠시 후 저도 그녀를 따라 아내가 있는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때? 지영이 수영 실력 정말 대단하지? 당신도 못 이겼잖아. 저는 아직도 얼굴이 붉어진 지영 씨를 슬쩍 보고는 아내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지영 씨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후 저는 풀밭에 누워 쉬었고 그들은 저와 관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캠프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와 아내는 여전히 수영복 차림으로 제 주변을 오갔고 저는 무심코 지영 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가끔 저를 응시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캠핑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영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내가 은근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아내의 볼이 붉어져 있었고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낮의 일들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죄책감이 오히려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저는 아내와의 시간을 위해 술을 조절했습니다. 각자의 텐트로 돌아간 후 저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아내는 처음에 지영 씨가 깨어 있을지 모른다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쌓였던 제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고조되어 있었고 결국 아내도 저의 열정에 응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은 평소와는 다르게 적극적이었고 전에 없던 행동들로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가 제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의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바로 옆 텐트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극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을 마무리하고 귀가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나온 지영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어젯밤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와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고 아내는 제 허리를 살짝 꼬집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저의 행동을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면서 이번 여행이 마치 환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핑은 저희 부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내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이 아내의 친구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이 비어있어 침실로 향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안방 화장실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우리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 내가 알려준 방법이 효과가 있더라. 1년 넘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영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만약 형부가 우리가 계획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언니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부가 저를 찾아오지 않은 게 좀 의외네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 남편이랑 이혼하고 많이 외로웠나 보네. 난 아직 남편한테 내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우리 남편 넘보지 말고. 난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이만 끊을게.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지영 씨와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내에게 당장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조용히 서류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캠핑장에서의 일과 방금 들은 아내와 지영 씨의 대화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지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그녀의 집 위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 씨가 문을 열었고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달라붙는 요가복 차림이었고 운동을 막 마쳤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에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부,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제 아내와 함께 저를 속이고 무슨 계획을 꾸민 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거짓말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과 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 씨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과 그런 일을 겪었다면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따지시는 거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를 향해 손을 들었지만 제 손은 공중에서 멈춘 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속에서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형부, 정말 저를 폭력으로 제압하시려는 건가요? 즉시 나가주세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과 함께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에 저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형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고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결국 저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영 씨,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병원 검진을 받던 날 언니가 연락을 했어요. 저는 언니의 우울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직감했고 결국 언니는 부부 사이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지난 1년간 부부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최근 제가 본 유튜브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위기에 처한 두 부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배우자와 잠시 관계를 맺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경험은 이혼이 아닌 서로에 대한 새로운 감정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한 성격의 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 계획을 세웠고 캠핑장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지영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수한 것도 모두 당신을 위해서였죠. 다만 이런 방식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으니 부디 언니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언니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녀의 집을 나와 걸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요? 저녁 식사 준비 다 끝났어요.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마음을 정리한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저는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후 식탁에 앉아 그녀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완벽한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존재이며 제 삶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원천입니다. 매일매일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마치 축복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아내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집안일과 육아로 바쁜 와중에도 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줍니다. 그녀는 하늘이 제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배려심에 감동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최고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신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아내라는 것을 매일같이 감사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